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맛보고 만나지 못하고 언택트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어르신들과 다시 얼굴을 맞대고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혈압에 강조점을 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고혈압약을 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듣게 되는데,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고혈압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고혈압약은 고혈압의 합병증에 특히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죽지 않아야 되고, 왜 어떤 원인 때문에 많이 죽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남자, 여자에서 볼 수 있는데, 남자에서 지금 파랗게 올라가는 저 선들은 뭐냐면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저기는 뭐냐면 2010년 정도 되는 건데, 녹색하고 녹색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교차하는 건데,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2010년 정도부터는 남자들한테는 훨씬 더 심장질환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자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암으로 인한 사망은 파란 줄이 계속 증가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정도에 심장병하고 뇌졸중이 서로 교차하게 됐는데, 뇌졸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장증은 점점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뇌졸중은 줄어들고 심장은 올라가는지, 지금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뇌졸중은 여러분들이 뇌출혈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뇌출혈이 줄어드는 거는 혈압 관리를 과거에 비해서 고혈압 관리를 훨씬 더 잘 하시기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뇌출혈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뇌경색하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하고 차이가 뭐냐면, 혈압으로 인해서는 주로 뇌 쪽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 때문에 생긴 거는 심근경색이나 심장 쪽에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점점 많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문제가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특히 뇌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보면 연령별 사망 원인을 60세 이상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병이 문제되는지 뭐냐면, 보여드렸던 대로 1번은 암 때문에 많이 죽게 되는 거고요. 2번은 심장질환, 그 다음에 3위는 폐렴, 그 다음에 4위는 뇌혈관 질환, 당뇨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암검진 같은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암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동맥경화 질환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 치료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렴은 사실은 폐렴 예방주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년 맞는 독감 예방주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있을 때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추이를 한번 다시 요약해서 보면,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암검진 1년이나 2년마다 하라고 하는 암검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되고 있고 60대부터 급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암 예방해야 되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야 되는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당뇨병이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따로 띄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중요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절미도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6.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을 때 피를 맑게 하는 항응고 약물을 드시게 되는데, 이것도 잘 드시면 좋겠고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으로서 생기는 유발되는 질환이 뭐냐면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혈압에서 제일 치명적인 질환은 뇌출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출혈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치료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뇌경색,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심장병들은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이 커지거나 심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심부정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동맥이 커져서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대동맥에 꽈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터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망막으로 인해서 고혈압성 망막증이 생겨서 역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많이 못 보지만 고혈압이 아주 관리가 잘 안 되면 콩팥이 망가져서 신장병이 생겨서 만성 신부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하는데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내가 고혈압 증상이 생기면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남자들한테 약 먹자고 하면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고혈압의 증상이 뭐냐? 고혈압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생길 때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혈압을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뚫리거나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약을 먹는 거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먹는 건 내가 두통 때문에 고혈압이 뒷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혈압은 정상인데 두통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두통의 원인이 고혈압일 수도 있지만 고혈압 때문에 오는 두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그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닌 경우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두통을 진단해야 되는데 두통을 진단해서 두통 치료를 하시는 게 적절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정상이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압이 낮아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약이나 다른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혈압을 자주 재서 실제로 혈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지럼증이 비련이나 귀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사해 봐야 하므로 고혈압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혈압이 물론 너무 낮아진 경우라면 약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만 먹으면 무슨 방법이냐 이건 당장 그 약을 어떻게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혈압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약 팔아먹으려고 약 처방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약 말고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체중을 줄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 거나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경미한 경증의 고혈압에서만 효과가 있고 조금 나빠진 중증의 고혈압 이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론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고혈압 약을 먹는 게 현재로서는 차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약을 처음 먹기 시작했는데 고혈압이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제 고혈압이 치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고혈압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은 조절하고 관리하는 거니까 고혈압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서 평생 드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혈압을 끊는 건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규칙적으로 먹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한 가지를 먹게 되지만 조절이 안 되면 의사들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전이 다른 여러 가지 혈압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2가지, 3가지, 많이 쓰면 4가지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약의 용량을 올리기도 하는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을 여러 가지 적은 양의 약을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처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염식을 강조하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데 저염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국하고 김치에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서
그 싱거운 김치나 싱거운 국을 먹지 않으면 사실 저염식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국하고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잘 못하니까 특히 식사가 맛이 없으니까 그냥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데 저염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렵긴 하지만 저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긴 하지만 그냥 맛있게 드시고 약을 잘 드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항상 변하는데 이 혈압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팔뚝에 지는 혈압계는 믿을만 해졌습니다. 과거에 팔목에 지는 혈압계가 있을 때는 그 믿을 수 없어서 이제 퇴출됐고요. 팔목에 지는 전자혈압계는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을만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혈압이 항상 변하는 게 정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혈압은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혈압계는 팔뚝에서 재는 거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좀 혈압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압약을 조금 높아도 안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혈압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의사들 의견으로는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이나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같은 기준으로 약물 치료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정의를 보면 고혈압의 정상은 120에 8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요. 120에 80에서 140에 90까지는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40에 90에서 160에 100 정도는 1단계 고혈압, 160에 100 이상 되면 2단계 고혈압, 180에서 110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고혈압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약물 치료는 2단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위의 혈압과 아래 혈압 두 가지가 있는데 위의 혈압은 140에 이상 높으면서 아래 혈압은 낮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약물 치료하는데 그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고혈압 치료가 잘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표혈압은 일반적인 치료 목표는 140에 90 이하로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심내질환, 그다음 뇌혈관,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됐을 때는 지금 동맥경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140에 90 이하 정도로 유지하면 바람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삭 고혈압에서는 80세 미만에서는 똑같이 140에 90을 기준으로 잡고요. 80세 이상 된 분들은 150에 90 정도 혈압이 약간 정도 높다고 해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 적용이 되지 않고요. 적극적인 생활 개선, 그다음에 추적 관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대부분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인 검사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콩팥이 나빠지거나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는 건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약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가장 정밀 검사가 뭐냐 하면 혈압을 자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의 변동이 어떤지 아침에 혈압을 쟀을 때 저녁에 혈압을 쟀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24시간 동안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압계를 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기를 쓰셔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데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아침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요. 주무실 때는 확실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서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는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흥분하거나 일할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런 패턴이 없어지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혈압의 가장 정밀 검사는 24시간 혈압 체크를 하는 검사입니다. 고혈압이 그래서 발견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냐면 혈압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4시간 혈압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혈압인지 아닌지 약을 먹었을 땐 약이 잘 듣는지 근데 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의사들이 제일 먼저 권유하는 방법은 집에서 혈압계를 아침 저녁으로 재서 2주 이상 재서 한번 가져와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성 고혈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이나 부신에 문제가 없는지 소변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복부 CT를 하는데 혈관 신장이나 부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서도 심전도 안저검사, 흉부 촬영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뇌혈관 합병증이나 심장 합병증이 의심된다면 뇌혈관 검사나 심장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세요. 병원에만 오르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병원에만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인 경우를 가면고혈압이라고 하고 병원에 올라오면 배기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면고혈압이 제일 문제인데 가면고혈압의 문제는 뭐냐면 혈압이 병원에 와서 정상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약을 안 주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직장고혈압이라고 해서 업무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직장에 가기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는 야간에 혈압이 낮아져야 되는데 야간에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이른 아침에 고혈압이 나거나 이런 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24시간 혈압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배기고혈압은 병원에 왔을 때만 혈압이 좀 높아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배기고혈압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 의견을 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혈압을 여러 가지 경우에 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 식사 후에 목욕, 운동, 30분 지난 후에 이런 거 혈압을 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혈압에 영향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배변이나 그 다음에 소변 보고 갔으면 좋겠고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유지한 후에 그 다음에 혈압 측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일어나서 소변 보고 되게 약을 이때 제일 많이 드시니까 소변 보고 약 먹기 전에 그다음에 혈압을 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혈압을 재서 가능한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보고 한번 두세 번 재서 측정한 두 개의 혈압을 평균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다 주시면 의사들이 혈압약을 늘릴 거나 줄일 거나 처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고혈압의 특징이 뭐냐면 위의 혈압만 높은 수축의 고혈압이 많습니다. 아래 혈압이 낮기 때문에 그 아래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약제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병원에만 오시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있어서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혈압 관리가 잘 되면 뇌졸중의 예방 등 2차 예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의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먼저 식사요법입니다. 고혈압의 치료는 그 염분을 줄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염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분은 우리 그 몸속에서 그 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짜게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혈관에 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싱겁게 먹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혈압이 떨어지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과다 섭취 금지,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상을 주의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단순히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고혈압을 같이 치료해야 되니까 특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고지혈증의 위험 그 음식을 주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뭐냐고 묻는 분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저희가 대답한다 그러면 칼륨하고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굉장히 적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많이 드시도록 노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술을 적게 마시고 적정 칼로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아예 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체중을 줄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연세가 드셔서 체중이 줄어들면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체중을 유지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싱겁게 먹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김치하고 국을 안 먹거나 김치하고 국을 맛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는 맛이 없어서 먹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염분을 줄이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넣으면서 간이 있는 건 한 가지만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뭐 잡채를 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나 튀김을 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맛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맛없게 무염의 요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소금보다는 후춧가루, 고추, 카레가루를 사용하면 그걸 같이 더 넣으면 좀 싱겁긴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짠맛보다는 신맛을 좀 이용하면 식초를 많이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국은 건더기는 많이, 국물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나트륨, 그 염분은 국물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 되시면 맛있게 드시고 약을 잘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내리는 칼륨이나 K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NA라고 하는 불필요한 염분을 배촉하고 혈압을 올리는 레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여러분들 골프 선수가 골프하다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바나나거든요. 칼륨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주로 야채나 그다음에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고구마, 토란, 콩, 바나나, 사과, 참다래 등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에 있어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콩팥이 나쁜 분들은 칼륨이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콩팥이 나쁜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칼륨을 양만큼 많이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알고는 계셔야겠지만 이게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알고는 계시면 좋겠지만 이걸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먹자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 많이 움직이고, 이게 그래서 그 집안일도 운동이 아니어도 운동을 많이 움직이면 사망률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조금 숨차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이 최선입니다. 한 번에 10분씩 여러 번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150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도 운동에 효과가 돼 있다고 돼 있지만, 가능하면 3일 이상에 걸쳐서 그 150분을 채웠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 하시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낙상이 제일 문제니까, 물론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겠지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감각, 그다음에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것, 유연성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걸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주로 유산소 운동을 권유하게 되고요. 주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권유하는 게 걷기, 수영, 고정식 자전거 같은 거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산소 운동은 지금 그 헬스클럽에다가 무거운 걸 들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하는 것들을 아주 세게 하면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시던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갑자기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고혈압이 있으신데 그 무산소 운동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는 되게 맥박수가 분당 100회 정도, 운동에서는 주당 3번 내지 5번, 지속기간으로는 준비운동 10분, 본혈량 10분, 정리운동 10분 이런 정도로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한 150칼로리는 소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혈압의 180에 110 이상 경우에는 운동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칼로리를 소비하기에는 운동량을 살펴보면 집안일도 꽤 힘든 일이어서 되게 45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천천히 걷는 4.5km 정도로 걷는 거는 되게 35분 정도,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30분, 그 다음에 수영 20분, 만약에 좀 더 익숙하셔서 뭐 뛰기나 계단 오르기 하신다면 15분 정도 하시면 운동량이 채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운동부하 검사인데,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내 심장이 견딜 만한지 한번 알아보고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의 원리는 뭐냐면, 심장으로 가는 그 혈액 공급이 원활한지, 심장을 부담을 줘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는 검사고, 심전도를 붙이고 그다음에 혈압계를 가지고 그 심장에 부담을 올려서 하는 검사인데, 여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그만큼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언제 하느냐, 동맥경화의 위험군인데 제가 심장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운동을 세게 하고 싶거나, 특히 40세 이상, 50세 이상 여자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운동을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안정성 협심증 같은 것들이 가장 의심되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그 운동부하 검사를 해보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동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운동하는 중에는 혈압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운동 후에는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하시면 혈압이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고혈압약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고혈압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의사들이 알아서 할 거긴 하지만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면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가 넘었느냐 50세가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기준으로 해서 혈압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50세가 되게 넘어가면 칼슘 채널 브라카라고 해서 노바스크 같은 약을 많이 처방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말고 다른 약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혈압을 처방하게 되는데 당뇨가 있는지 콩팥이 나쁜지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좋은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약이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이 있는데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소변을 많이 보게 하거나 칼슘 통로 차단제, 상승 뭉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쓰면 혈압이 훨씬 더 잘 떨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이 잘 안 되면 작용 기전이 다른 이뇨제, 그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 뭐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쓴다거나 혈관 차단제까지 해서 4가지를 믹스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다면 한 가지의 용량을 늘리는 것. 우리가 의사들이 용량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약을 용량을 늘려서 많이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약에 잘 알려진 부작용은 뭐냐면 기침, 두통, 변비, 하지부정, 성기능장애,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서 체크하고 약을 처방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주요 사망 원인 1, 2위를 보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혈관계통 질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대부분의 성인병 역시 혈관이 막히는 데서 오는 병인데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혈관 관리의 중요성과 혈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됩니다. 각종 장기와 피부뿐 아니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혈관이 노화되면 폭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주나 흡연, 과식,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혈액과 직접 접촉되는 혈관 내피에 지방이나 유해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쌓여진 콜레스테롤 성분이 혈관 노화 현상인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 동맥경화가 불안정해지면 혈관 내 혈전의 촉발 인자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중단되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쪽으로 발현되게 되고 머리에서는 중풍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저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돌연사를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혈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혈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혈압과 혈당, 맥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혈관이 탄력이 좋아야 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뻣뻣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혈압, 혈당, 맥박,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를 확인하시고 평소에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의 혈관 상태를 파악했다면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 식습관과 운동, 생활 방식 등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최소 주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으로는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들, 특히 마늘에 함유된 알라신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섭취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밤샘 작업이나 과식 등으로 혈관이 단단해지고 노화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다시 젊은 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에는 아침보다 오후가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신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서 자칫 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제 고혈압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을 먹는 이유가 동맥경화를 위해서 약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진 동영상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지혈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혈압과 더불어서 고지혈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지혈증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LDL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유지해야 되시는 분들은 관상용백, 심장으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경동맥, 말초혈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나이가 많다거나,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 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같이 있으시면 되게 LDL을 100 이하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고지혈증의 양을 먹는다고 하면 LDL을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LDL을 100 이하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먹는 노령층이나 흡연자는 LDL을 130 이하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군에서는 LDL이 160 이하가 되면 바람직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금연하고 고혈압약을 먹지 않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검진을 하거나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160이 넘었을 때 약물 치료를 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30 이상에서도, LDL이 130 이상에서도 약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치료는 뭐냐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으로 한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식이요법은 동물성 지방이 주로 콜레스테롤을 올리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도 물론 나쁘지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것들, 햄버거나 이런 데 많이 속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고지혈증에 훨씬 더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요.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약물요법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통의 약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성지방은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처방하게 되는데, 오메가3를 드시면서 콜레스테롤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약물 치료를 안 하신 분들을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오메가3가 영양제로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게 중성지방은 물론 떨어뜨릴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 자체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하는 건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동맥경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니까, 물론 약물 치료하는 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 감소, 체중 감량, 운동, 식사 가지고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철저하게 먹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필요하면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약을 잘 드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 식사요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